척추의 퇴행으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환자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디스크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 추간판 탈출증, 이걸 의심하기 쉬운데 척추관 협착증도 많은 분들이 질환으로 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 질환이 어떤 건지 알아보기 전에 척추관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이제 척추강이라고 하는 분이 척추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은 대부분 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뼈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장기가 뇌하고 척수를 보호하는 이제 신경이 되겠고요. 네. 그 두 분은 이제 두개골이 싸우고 있고 그 척수신경이나 척추신경을 보호하는 게 척추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란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받는 상태를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고요. 네. 네. 예, 또 예. 부위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부위에 따라 뭐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간헐적인 신경학적 파행입니다. 그러니까 걷게 되면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네. 쪼그려 앉거나 쉬거나 굽히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예. 일부 증상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최근에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5년간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협착증은 2014년에는 128만여 명, 그다음 18년도에는 164만여 명으로 좀 크게 증가한 편입니다. 네, 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군요. 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환자 수가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평균 수명의 증가를 들 수가 있고요. 네. 척추 질환 대부분 이제 퇴행성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즉 우리 몸이 노화하면서 인대나 근육의 탄성이 감소하고 추간판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관절과 인대에 무리가 가면서 척추관은 두꺼워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 93% 이상이 대부분 50대 이상이고요. 성별로 보면은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여성이 허리를 굽히는 동작들이 좀 많고 네. 그다음 갱년기 이후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근골격계가 약해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허리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지금, 중년의 네. 갱년기 주부들에게서 좀 많이 나타난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예.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증상만 들었을 때는 네.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그 추간판 탈출증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추간판 탈출증과 이 척추관 협착증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다른 질병인가요? 일단 척추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척수 신경이랑 척추 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고요. 네. 이제 우리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그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내부에 있어야 될 수액이 흘러나와서 특정 척추 신경을 압박을 하고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초기에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협착이 진행하게 되면 보행 시 하지 통증이 생기고 쉬면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초기에는 증상만으로는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자세에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되는 거고 예. 협착증은 좀 굽히거나 쪼그릴 때 증상이 해소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요통의 경우에는 이제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모두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요, 단지 방사통뿐만이 아니라 하지 마비까지도 일으킬 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예, 척추는 우리 네. 그 제1요추까지는 뇌랑 똑같은 신경인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 되고요. 네. 그 밑에서는 척추신경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경추나 흉추에서 발생하게 되면 초기 증상이 마비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요추에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협착증 자체만으로는 마비보다는 통증이 먼저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부위에 따라서 치료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점점 척추에 심한 압박이 생기면서 하지 마비의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우선 병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척추관 협착증 일단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고요. 또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치료 효과 없거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게 적정합니다. 네. 근데 초기의 보존적 치료는 증상을 해소하고 운동 등을 통해서 상태를 악화하는 걸 방지하기 중요한 치료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치료를 미루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이제 복근이나 허리 주변 근육을 꾸준히 강화해서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그렇게 허리 근력이 강해지면 척추의 퇴행성을 막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환자들에게 권하는 거는 빠르게 걷는 거, 수영, 등산, 그다음 간단한 에어로빅 등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간혹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에 비해서 오히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예.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서 몸의 그 척추 근육과 인대를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네,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틈틈이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 척추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뭐 이제 스트레칭은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예. 가령 이제 근육 약간 당긴다는 느낌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이제 앞으로 뒤로 굽히거나 좌측 우측 굽히고 예. 그다음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돌리는 오, 정도. 직접 혹시 앉아서 좀 그냥 보여주시는 의자에서도 자세가 가능한 있을까요? 거죠. 의자에서도 네네네. 이렇게 허리를 돌리는 정도의 자세면 아, 충분하거든요. 예, 이런 어렵지 식으로요. 않네요. 그 정도만 해주면 충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예. 여기 잡고서는 배에 힘 주고 다리 양다리 들어올리는 운동. 의자에 앉아서요. 의자에 앉아서. 아. 그 정도 되게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허리는 당연히 반드시 반드시 펴야겠죠. 세워야죠. 예. 예. 아, 네. 그러니까 옳은 자세로 네. 이제 다리를 양쪽을 번갈아서 들어 올리는 네. 네, 그런 거군요. 지금 뭐 들어보니까 허리 디스크 예방법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알려주신 이런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